이현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전문 분야는 대중교통 쪽이고 교통 물류 쪽이라서 직배나 우편 쪽으로 사실 보는데요. 잠깐 제가 2017년도, 18년도 한창 문재인 내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됐고 해결 방안을 만들 때 저도 잠깐 관련된 페이퍼도 좀 했었고 연구에 좀 관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이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우편 부분도 직배 부분도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다시 이 발제 요청을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어쨌든 이유 감정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발제 요청을 받고 전체적인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경배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노조에서 어렵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의익을 좀 얘기하고 결합적인 수신 방향, 해소 방향을 좀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그 노조에서 보시다시피 한 15일, 한 2주 정도 했고요. 8개 지방청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온오프로 했고 참여 유인호는 전체 직병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엄밀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경배 관련해서 기존에 이런 대규모 설문조사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포인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 유무에 따라 필요도 문제인데요. 한 설문 조합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론 페이지 인쇄물에는 숫자가 좀 나오지 않는데 또 퍼센트가 나오니까 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노조에서 경배 유무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10% 갈수록 필요가 높아지는데 경배가 있을 때 없을 때 본인이 느끼는 피로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빨간 게 경배 유경배입니다. 없는 게 파란 게 무경배인데 무경배를 보면 그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분표에 좀 어떤 이 균형적인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유경배 같은 경우에는 10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배 유무에 따라서 피로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배가 없을 때는 제일 높은 피로도 수치가 28%, 그러니까 5조에 중중앙에 있는데 경배하는 날은 10에 50%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피로도 10을 기준으로 보면 유경배가 무경배 4배 정도의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설문조사 안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설문조사 통해서라도 유경배의 경우에 상당히 그 피로도가 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겟을 작용한다는 것은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 사유별 피로도인데 설문조사는 인력 좀 빠지는 인력 공백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결혼 미충년, 결혼 미충년 자체 인력 부족 현상을 있는데요. 보시면 이 결혼 낸 10에 10이 제일 필요 높은데 제일 파란색 부분이 결혼 미충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에 대해서 결혼 미충원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피로도가 제일 높은 10을 기준으로 보면 연가, 특별휴가, 병가, 결혼 미충원 순입니다. 그래서 결혼 미충원 부분들이 경배 자체가 피로도를 엄청 높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꼽으라고 하면 결혼 미충원이 몰빵 10에 몰리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데요. 연가 특별휴가 경가는 어쨌든 우리 동료가 복귀하면 노동원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요주가 있지만 결혼 미충원 자체는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배 피로도가 높은 걸 높게 이야기할
그래서 이제 경배에 조금 더 추적을 하면 결국 경배의 원인은 인력 구조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 기간 1년에서 어느 정도로 이 경배를 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노조 설문조사가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끊어서 제가 별도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1년 이상이 8.8%, 30일 이하가 15%, 180일에서 여기 보시면 30일 이하가 15%, 30일에서 90일 이하가 39.4%, 9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3개월의 수익률이 이하가 2.4%, 그리고 그 다음에 16.4%, 그리고 1년 이상이 8.8%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좀 의미있는 게 그러니까 90일 이하, 3개월 이하 비율이 한 54%가 됩니다.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좀 기준을 보면 3개월 이하가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30일에서 90일이 39.4%로 같지만 1년 이상이 아니라 그리고 기간으로 통째로 보면 30일하고 이하하고 90일 이하가 54.4%거든요. 전체적으로 6개월 이하가 74.8%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3개월 이하가 좀 거의 반 정도 되면서 짧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경배가 짧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도 얘기하셨지만 연거 사용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경배를 통해서 농적 피로도가 엄청 높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뿔에 병가나 연가나 어디 아프나 계획 사정이 있더라도 빨리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조의 말에 의하면 유급 휴가가 2개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급 이게 보장이 되고 그리고 최대한대로 눈치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이하 거의 길게 보면 3개월 이하가 별반 높은 거죠. 경배 이 텀을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경배에 조사했을 때 1년 왜냐하면 주구장창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외로 3개월 이하가 좀 절반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집배의 농조권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그런 인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습관하고 한 1개월 쉬고 또 3개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이 얼마큼 1년에서 뭐 텀을 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개월 이상이 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시 안전사고인데 뭐 다양하겠지만 경배시 99%가 조사해 보니까 서두르고 된다고 얘기했고 서두른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은 기록해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경배하고 나서 본인의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서 할 일도 있고 또 빠르게 배달해야 정해진 활동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경험이 한 53.4%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서는 대책 인력이 없었다는 데가 대책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건데요. 대책 인력이 없다는 부분이 85.3%고 그리고 경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책 인력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사점으로 보면 경제에 따른 집배원의 피로도가 경제 없을 시 비교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유총은 결혼에 따른 사고 제목 때문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이제 결혼의 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견배로 나타나고 이 견배가 피로도를 극대하게 높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중연지 자료를 보니까 이 집배와 사망사고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심혈관계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급격하게 아까 이 견배로 인해서 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사망 원인의 부상의 산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분명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하가 3개월 이하가 절반이고 6개월 이하가 3분의 2 이상인 것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빨리 복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유급휴가를 이용하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견배가 적게 나왔다는 부분들보다는 왜 이렇게 짧게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봐야겠죠. 그 폰들이 조금 이렇게 쪼개져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활을 통해서 사고가 경험자들이 50%가 넘는 거고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했던 교통사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상의 악사사고는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됩니다. 그리고 견비식 대책기를 투입되지 않고 있으면 해서 방안으로는 대체료 투입이 14.7%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한 대로 나왔던 것 같고요. 집회 자체의 인력 부족이 심하지만 특히나 이 경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경배는 동료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상당히 악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 해소 방향인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교하게 추진 해소 방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기회에 계신 분들이 노조원이나 농사님께서 더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오종사건부의 대형 부분인데요. 보시면 도사천사를 보면 예근사업, 우편사업, 보험사업들이 경영 수지가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예금사업이나 보험사업 수지는 흑자였고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우편사업 수지는 계속 적자에다가 2021년대 151억으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 사업 수지가 무려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죠.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의 주식 매각에 따라서 엄청난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 수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우정사업부의 시행계획, 때려내는 시행계획에 따르면 왜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편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무수술 인상이라든지 수법사 활성화라든지 공통비용보험가 부족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예금이나 보험에서 공통으로 시설 방해라든지 부정한 부분들을 좀 높여주면서 우편사업들한테 전출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영수지에 개선됐고 예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지급명이라든지 보험사업도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서도 그렇고 우체국 이거 특별회계 이익금들을 통해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에 우선순위를 높여서 우선사업 내에서의 특별회계 간의 결손을 확대, 상호 보전을, 결손의 보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낸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편하고 예금하고 보험사업은 이게 발생하는 이 부분들을 우편으로 돌리면서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좀 하자는 얘기를 전부 다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최근 4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와서 우편 우투구로 인한 이 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있더라고요. 7천억에서부터 해서 쭉 2021년까지 1조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전출을 했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그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예금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높인 걸 통해서 좀 더 이 우편사 특별기에 대해서의 인력충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인력충은 당연히 필요하죠. 아까 이정희 자동차도 얘기했었지만 2010년도에 추진단의 보고에 따라서 2,700명의 지정 추가 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과 교육, 연가, 경과 등을 감안해서 1985년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우선사업본부에서는 5년 동안 더 노력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충이 필요한데 하지만 이 부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의 존재라든지 그리고 임금비, 정규직 임금비를 배정하려면 그게 이익이 나온다고 쓰는 부분이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주관부처에서 인력을 따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1인 얘기할 때마다 기재부 탓이라든지 중앙부처 탓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노력에 따라서 경영 수치가 개선되고 있고 특히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대표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편사업 특별하게 유튜브의 전출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의제라든지 좀 더 모형에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체력이라든지 변경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 대체력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대체할 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에 좀더 약간 참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 복잡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 지구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탓하지 말고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저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편사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공무원분들 마찬가지인데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꾸 비용 절감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용 시민도 그렇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을 하면서 그 수치가 좋아진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던 사회적 세계라든지 사회적 가치 얘기 그런 부분들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들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경제 부분에서 해소할 때에 좀 더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에 관련해서 우선사업본부의 최소한의 보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대체적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다양한 논의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재부에서 인력 강화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양 수시가 어쨌든 어떤 요인이면서 분석 예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인한 예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세무조사 중심으로 얘기해서 간략하게 이 해소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언급했고요. 이후에 발제자와 토론자 분께서 각자의 생각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2,000여 명도 안 되는 집계 노동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배 실태,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의 건강,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 우편사업 특별 회계로의 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좀 주셔서